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진출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이었죠. 오후 2시부터는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이제 결선에 진출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홍준표 후보가 탈락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당심과 민심을 5대5로 반영한다는 그런 선거 규칙이 작용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예상도 했지만 또 홍준표 후보가 탈락된 거에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틀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 입장이라기보다는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 자체에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마저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와의 이 단일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결선에 누가 올라갔느냐 이거보다는 오히려 시선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로 쏠려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이번에도 득표율 순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각 캠프에서는 서로 자기가 1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당 내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삼강 일약으로 나타났을 것이고요. 예. 일체 그 투표 결과는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다만 당심과 민심이 5대5로 반영되는데 당원 투표에서 한 참여율이 50%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당원 투표율이 낮은 것,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는 후에 당 대표를 하면서 최근에 당원들을 많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홍준표보다 좀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들을 좀 하고 있고요. 민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또는 무당층에 있어서 무당층 지지자들이 또 기존의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들 표심보다는 좀 다른 표심을 선택할 수 있어서 아마 예상과 달리 홍준표 후보가 탈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당원 투표가 투표율이 50%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왜 그렇게 낮았을까요? 한대행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 당원 투표를 첫날 이틀 동안은 당원들이 직접 사이트에 찾아가서 표를 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을 ARS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선거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여해서 투표하는 방법 하루, 그다음에 ARS 전화조사 하루. 그래서 투표율이 좀 줄어든 거죠. 기간이 짧았다. 네. 앞서 4강에서 반탄 대 찬탄 2대2로 나뉘었었는데 결선에서는 또 1대1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공교롭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당원들의 좀 전략적 투표가 반영된 결과다 좀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그런 흐름들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정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신의 정당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치열하게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 진영의 대표주자, 이쪽 진영의 대표주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강 의원께서 이제 아쉬움을 좀 표하셨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인생을 졸업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면서 정계 은퇴 그리고 탈당까지 선언을 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SNS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정계 은퇴 이유를 밝혔는데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이 말에 좀 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4번의 대권 도전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좀 지지자들에게 섭섭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또 대구시장을 사퇴하는 배수의 진까지 치셨는데 예. 결국 그 4강전에서 2강에 못 들어가는 고배를 마시고 나니까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 우리 이 당에서 누구보다도 당의 정체성이 분명하셨던 분이고 앞으로 당에 또 여러 가지 원로 정치인으로서 고언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그 홍준표 후보 경선 캠프 핵심 멤버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은 또 어디로 향할지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제가 국회의원회관을 지나오다 보니까 예. 안철수 후보 쪽에 있던 분들이 막 부산이 이제 뭐 특정 의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전화를 돌리는데 엿들어 보니까 조금 그런 접촉을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경선이 끝났으니까 예. 또 그런 합종 연행을 시도하려는 게 자연스러운 뭐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홍준표 전 시장님 말씀드리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 때도 사실 민심에서 이기고 오히려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심에서 이기는 바람에 자신이 후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정말 뼈저린 배신감 비슷한 게 있는 거고 또 최근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명태균 씨 사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연루 의혹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오만정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쉬운 말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시선은 아까 이제 박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 경선 결과에 과연 누가 관심을 갖겠냐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대행의 출마설과 관련한 것인데 한대행이 그럼 경선도 치르지 않고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셈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는 물론 그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반명 진영에서는 어쨌든 본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만으로 힘들다면 어떤 후보라도 함께 그 큰 집을 지어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경우 만약에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경선 절차는 이미 5월 3일이면 다 끝이 납니다. 예. 들어와서 중간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나리오는 내일이나 사표를 내시고 출마선을 하게 된다면 5월 3일 국민의힘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5월 9일 후보 등록 전에 무소속 후보인 그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된 국민의힘 선출 후보와 경선을 할 수밖에 예. 원포인트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 면에서는 뭐 부전승 이런 것보다도 지금 힘을 합해야 된다는 아주 절대적인 과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네. 저는 부전승이라는 표현보다는 꽃가마라는 표현을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이거에 대한 비평과 평가를 떠나서 정당 정치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 후보도 당원도 아닌 사람, 심지어는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의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데 후보들과 또 최종적으로 단판을 짓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러면 정당 정치가 앞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자성을 촉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냉소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후보가 되면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고 누구와도 힘을 합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의 핵심 세력에서 아주 중요한 경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힘을 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상정하고 협상 내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사자의 서로 간의 생각과 의사를 확인하고 교환한 다음에 서로 협의를 해서 공동 분모를 많이 가려내서 그것을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서 단일화의 절차와 방식을 정할 일이지. 네, 일단 두 사람 가운데 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는 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측 같은데 네. 이런 입장이 경선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국민의힘 또 보수층 지지자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빅텐트를 쳐서 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열려 있었던 김문수 후보가 초기부터 열려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줄곧 이어졌던 것이고요. 이제 결국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됐을 때 한덕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이냐 그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소위 후보 등록 전에 깔끔히 정리되냐는 문제인데 뭐 선례로는 지금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런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그 선거 일정상 국민의힘 후보는 선출이 돼 있고 한덕수는 무소 후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 규칙인 5대5라든지 당신과 민심을 5대로 반영하는 이런 선거 룰 등은 저희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 등으로 이렇게 조사를 단일화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보수 진영 빅텐트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한덕수 대행과 이준석 후보의 나이는 각각 76살과 40살, 30년 이상의 조금 큰 격차가 있는데요. 한 대행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공부했고요. 이 후보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대학 동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대행은 계엄 사태 이전에도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밥도 사줬기 때문에 다시 또 연락이 와도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만약 한 대행이 연대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오히려 왜 대선 출마를 하시는지 강하게 반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만나긴 할 거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관훈 토론에 나와서는 빅텐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는 허상이라며 묻지마 단일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면서도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빅텐트라고 밝혔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 그리고 묻지마 단일화에 제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는 결국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후보는 다른 사람이 될 거란 말로도 해석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는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에 진입하셔서 이번 대선에 투표용지에 이름 올리시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출마가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뭐 어쨌든 시작은 하시겠지만은 한 달 뒤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최종적으로 올리실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빅텐트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 측 관계자들이 나경원 의원의 대선 경선 캠프가 꾸려졌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박 의원님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이 여의도에서 캠프를 차리는데 캠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지 않아요. 예. 그러면 항상 이제 전에 다른 후보들이 쓰다가 이제 거기를 또 단기 임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임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결국 이게 좀 기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들이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 측에서 최근에 보니까 어제 저희도 정무위원회를 하는데 비서실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사표를 냈더라고요. 예, 뭐 예. 사실상에 혼자 출마 선언만 하지 않았지 나머지 또 물리적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뭐 김민석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 국정원 멤버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어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총리실에서 거기 있는 공무원들은 정당 소속도 아니고 다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와 관련되어서 정치행위를 사전에 준비한 문제가 있다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향후에라도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명백히 경고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매우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대행 측의 이 출마 사전 준비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비판이 상당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총리실 압수수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아까 사무실 문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디에서 어떤 정부가 흘러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나경원 후보가 아까 2시에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 지금의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또 국민들이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망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고요. 지금 누가 어떤 그림을 어딘가에서 그려서 그것대로 상황을 맞추기보다는요. 워낙 조기 대선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매우 충실하게 저희들도 이렇게 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오른 두 인물이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오늘 밤에 이제 결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부딪힐까요? 두 가지 포인트일 겁니다. 하나는 지금 당의 정체성, 아까 이번 탄핵 정국에서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느냐 부분에서 어떤 보수의 어떤 정통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방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빅텐트다, 통합이다. 또 반명 이거 선거 전략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통합 측면에서 또 탄핵의 강을 넘어서서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또 새로운 비전 아까 이준석 후보는 빅텐트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번에 한덕수 후보와 또 많은 또 다 민주당의 옛날 구 세력 중에서도 일부 빅텐트에 참여한다는 것이 있다. 고 보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통합 측면에서 누가 더 비전을 제시하고 이번에 후보 단일화 빅텐트의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냐 이런 문제들도 오늘 토론에서 공방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느끼는 이준석 후보가 합류할 경우에 위협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준석 후보라면 이번 자기가 단일화를 한다거나 합류라든지 이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힘이 얼마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면 이준석 후보는 독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앞으로도 정치를 더 오래 할 그런 각오가 있는 젊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단일화할 전혀 명분도 없고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내란 문제 등 전혀 이런 상황에 또 실리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값이 높아질 리가 없는 거죠. 결국 오히려 자신 중심으로 독자 정치 세력화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는 이번 대결은 3자 구도에 의한 대선으로 치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분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제 민주당에서는 통합을 키워드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신 것처럼 온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선대위 발족을 하는데도 저희 선대위 명칭이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입니다. 거기에 맞는 인물들을 모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정말 건강한 보수의 또 상징이고 또 사회적 어른이신 우리 윤여준 전 장관님 같은 분을 또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또 모셔서 이번에도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 또 그 밖에도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분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데 함께 하는데 가장 상징적 인물 중에 하나가 정은경 전 청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 이번에 저희들이 모시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국난 극복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의 그 인물 면면들만 봐도 통합에 정말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통합 코스프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책도 그렇고 지금 영입 인사들도 그렇고 우양우 행보를 좀 이재명 후보께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겉과 속이 같은지 모르겠다.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정책 측면에서 또 법률 어떤 입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이 보이는 행보를 보면 겉으로는 우양우 또 기업 친기업 정책 또 여러 가지 중도 확장 정책에 대해서 뭐 공약도 내세우고 사람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루묵이었죠. 그리고 다 이런 부분들은 선거가 끝나거나 그러면 다 또 좌측 행보로 일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겉과 속이 과연 같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무엇보다 또 깜짝 인사가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요. 어떤 인물이 좀 가장 눈에 띈다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저도 저기 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더 중요한 또 YTN 뉴스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당 밖의 인사로 윤여준 장관, 또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정은경 청장, 뭐 이런 분들이 가장 이석연 전 법제처 이런 분들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함께 경선을 이루었던 김경수 전 지사나 예. 그리고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이런 분들도 다 다른 분을 보내서 함께 공동 선대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점, 이 원팀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강승규 의원님 좀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선거 때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가 이번 한두 번 선거하신 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예. 또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과정을 통해서 말씀들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훌륭한 서포터스가 정규재 선생님하고 예. 우리 조갑재 선생님까지 심지어 또 정규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락 연설문에 굉장히 호평을 해주셨단 말이죠. 저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뼈아픈 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겉과 속이 같을까 이제 의문이 든다라고 해주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 인물들을 봤을 때 좀 뼈아픈 인사가 있다면 누가 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는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참으로 좀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에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어떤 가치를 이어오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가 저분의 과거 가치가 정말 진실이었나 할 정도로 어떤 선거 상황에서 캠프를 오가는 분들도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일부 우리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몇 선씩 하시고 또 뭔가 또 중요 직책을 맡으셨던 분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에 어떤 부분에 동일해서 저렇게 선대에 합류했는지 저로서는 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뭐 주목하고 또 이렇게 뼈 아프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측컨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길 가능성 아니면 예. 뭔가 권력이 또 뭔가 어딘가에서 권력이 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편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지금 역대 정부에서 꽤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이들의 역할은 각각 뭔가요? 뭐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예. 아시는 것처럼 뭐 흔히 말하는 뭐 보수의 책사 이렇게 표현되지만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게 원로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조언을 듣고 또 쓴소리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데 저는 윤여준 장관의 역할은 그런 부분에 상징성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금실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도 후원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경험이 있으시고요. 또 정은경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극복의 과제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함께 또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뭐 좀 놓쳤는데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 예. 지난 또 총선 과정에서 좀 많이 서운했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함께 하게 된 것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원팀 정신이 이번 대선을 치르는데 더 크게 지금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공동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이후에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함께 경쟁을 했던 다른 후보들도 좀 역할을 맡게 될 수 있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경선은 경선인 거고 본선을 위해서는 가치를 같이 하는 정당 또는 그 어떤 연대 세력들은 함께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지금 이번에 지금 뭐 선대위가 여러 후보들 경쟁을 벌였던 다른 후보들도 예. 참여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희 또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이번에 그러니까 경선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이 우선 뭉칠 것이고 또 아까 빅텐트가 모이면 빅텐트에서도 우리가 다른 후보 우리가 한덕수 후보든 이준석 후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지지, 그런 어떤 단합된 선대위가 저희들도 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그 선대위 출범식에 어떻게 보면 제목이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캠프에서도 홍보본부장을 맡았었고 이번에서도 이제 수석본부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장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이 내란의 이 국난을 좀 극복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 내란과 계엄을 통해서 훼손된 여러 가지 국격, 손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저력과 역량 또 정말 2차 대전 후에 유일한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 선진국을 만들었던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던 그 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저희들은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뭐 이재명 대표 말대로 우리가 면적으로는 큰 나라가 아닐 수 있지만 역량과 실력으로 각 부분에서 K 컨텐츠라든지 K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저희 이번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 선대위 출범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5월 3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또 한대행과의 단일화 과정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보다는 조금 늦게 대선 캠프가 치러지는 꾸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뭐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5월 9일 후보 등록 전에
빅텐트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 후보와 경쟁을 해서 만약 후보가 된다면 2번을 달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 전에 모든 경선을 끝내기 때문에 그 일정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경선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촉박한 일정이어서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지금 조기 대선에 따른 여러 가지 혼잡한 과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를 어떻게 우리 보수와 또 자유민주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단일 대우로서 하나의 선거를 만들어내냐 이후에 총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이겨내야 된다. 모두 힘을 합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생중계 화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원팀 민주당 퍼포먼스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와 총괄 선대위원장들에게 선대위복을 입히고 지금 함께 손을 들어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 선대위원장들 그리고 가운데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있고요. 함께 손을 들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민주당원들입니다. 민주당원들이 선대위원장들과 후보에게 선대위복, 파란색 선대위복을 입혀준 상황이고 함께 지금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 바로 옆에 윤여준 그리고 박찬대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선대위 복에도 보면 1번 숫자 끝자락에 좀 삼각형으로 빨간색이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재명 후보의 또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오늘 연설에서는 좀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요? 저 빨간 색깔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극기 문양을 추상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 어깨에도 보면 태극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결국 오늘 말씀하시게 될 내용도 통합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이재명 후보의 이 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선대위 출범하면서 여러 당 밖에 있는 좀 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설명드렸던 여러 중요하신 분들을 좀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좀 자신감을 이번 연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지나갔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왼쪽 팔 있는 데에 이제 태극기가 좀 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 그동안 이 태극기가 오히려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대선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 태극기의 의미를 저희들이 오롯이 정말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새기려고 이런 좀 옷과 여러 가지 홍보의 전략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숫자 1 가장자리에 빨간색 삼각형이 나름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저런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박상혁 홍보 총괄 본부장에게는 다소 좀 미안한 해석인데요. 저는 저런 아이덴티티 그런 이미지를 만들 때 자기들에게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서 강조하려고 저런 상징 조작을 좀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빨간색을 채용을 했다든지 태극기를 내세웠다든지 또 진짜 대한민국을 내세운 것이 혹시 가짜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의 가치와 좀 멀어져 있던 민주당의 가치 이런 부분에서 진짜 대한민국 또 태극기와에서 좀 멀어졌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내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또 저희들은 해석도 해봅니다. 근데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극기가 어떤 특정 세력이라든지 어떤 정치 집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애국가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금 최근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온 국민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승화해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이런 자신감 또는 과거에도 저희도 조금 빨간색을 쓰는 게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당원들이라든지 우리 지지자들이 오히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보수화를 넘어서 극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게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저런 이제 홍보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표현들에 있어서 적극 호응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심이고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뭐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 MB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3선을 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치를 좀 오래 하셨지만 그 이후에 또 정치적 좌절을 겪고에 복구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다가 좌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민주당에서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힘 또는 보수에서 좌절을 겪은 정치인들에게 어떤 손을 내밀었을 거고 그에 응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 이상은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앞서 제가 이제 강 의원께 질문을 드린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국민의힘보다는 지금 조금 더 수월하게 지금 경선 과정이나 이제 또 선대위 출범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도 이제 경청 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간다라기보다 저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역대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잘 준비된 후보, 잘 준비된 정당의 모습에 국민들께서는 좀 더 반응하시고 선택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저희들은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오히려 더 준비되어 있고 더 준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다가 나중에 단일화하게 되면 정당법상으로 이게 좀 2번을 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총리를 관두고 다음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된다. 이러면 굉장히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누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경청 노트라는 거를 이제 나눠 들었고요. 조금 좀 화면으로 이제 귀를 쫑긋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아마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겠다, 경청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곧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의 그 구호를 보면 내란 종식 민주회복이라고 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맞서서 좀 어떤 구호로 앞으로 좀 펼쳐질까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가 그대로 정권을 잡게 되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8가지 혐의, 12개 재판 이런 부분 등을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후보가 그동안 그렇게 범죄 혐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되고요. 그래서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진실하지 않은 후보가 또 진짜인 대한민국을 뭔가 비전 있게 만드는 것처럼 가치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정으로 그걸 드러내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통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보수적 가치, 그다음에 또 통상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